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BN 공무원 영어 권윤아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공무원 영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시원하게 긁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 시험이죠. 2017년도 공무원 시험이 어떤 난이도로 어떤 유형이 출제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한 번이라도 보셨던 수학능력 시험과 좀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거 설명만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공부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까지 하면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좌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2017학년도에 그 수학능력 시험과 공무원 시험을 좀 비교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공부 방법. 여러분들이 어휘와 문법과 구문독해 논리력까지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2017년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독해문제 한 문항을 좀 풀어보면서 요 정도 난이도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좀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죠. 공무원 시험이 내가 봤던 영어 시험인 수학 능력 시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수능은 한 번이라도 보셨죠? 검정고시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문항수가 45문항이고 얘는 20문항이에요. 문항수가 많이 작아요. 그러면 쉽냐? 그건 아니죠. 독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듣기가 들어가지 않지만 그 대신에 어휘와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릴게요. 수능은 여러분들 문법 잘 안 해도 되죠. 대충 해도 되죠. 왜냐면 뭐 대충 보니까 맨날 나오던 것만 나오더라. 그냥 관계대명사 한번 보면 되고 그냥 분사 한번 보면서 ing, pp만 구분할 줄 알면 웬만한 거 다 맞더라. 그리고 좀 틀려도 돼. 왜냐면 45문항 중에 예전에는 2문항이, 그런데 요새는 한 문항만 나와요. 그럼 틀리지 뭐, 내가 하나 맞으려고 내가 이 두꺼운 문법책을 공부해야 되겠니? 시간 아깝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얘는 문법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여기 보시면 2%라고 돼 있죠? 대신에 듣기 비중이 38%, 45문항 중에 17문항이 듣기란 말이야. 그런데 얘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쉬워. 그럼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독해 부분인데요. 독해가 비중이 58%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변별력이 가장 높은 문제는 역시나 빈칸 추론 문제죠. 그게 12%를 차지해요. 문항수는 4문항에 불과하지만 전부 3점이기 때문에 12%를 차지합니다. 이게 수능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거, 궁금하신 거는 공무원 영어입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이해하시면 편하시라고 얘를 비교를 한 거고요. 여기다 이제 포커스를 두면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이렇게 세 개를 좀 분류해봤어요. 세 개 다 듣기는 없습니다. 듣기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수능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어휘 문제, 관용 표현 문제, 그리고 생활 영어까지 해서 걔네가 6문항씩 나왔어요. 각 20문항 중에 6문항이면 30%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리고 수능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 영어가 훨씬 어려워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체감적으로 어휘 난이도가 수능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된다라는 거. 특히 재수하시는 친구들 말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휘력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어휘에 시간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는 한 문항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버려도 돼. 사실 다른 거 다 맞지 뭐. 그런데 얘는 버릴 수가 없어요. 20%나 나오기 때문에 국가직에서, 서울시에서, 지방직에서 2017학년도에 다 4문항씩 출제가 됐어요. 얘 문항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 그것도 궁금하죠. 수능처럼 밑줄형, 야, 이 중에 틀린 거 찾아봐 또 있어요. 그런데 야, 이 중에 틀린 거 다 골라봐, 혹은 맞는 거 다 골라봐 하고 복수형 답안이 될 수 있다는 거, 2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더 어려워지겠죠.
하나 고르는 것보다 두 개 고르는 게. 거기다가 통문장이 나와요. 통문장은 문장 전체를 주고 그걸 보기를 4개를 주고 야, 이 중에는 맞는 거 골라봐. 틀린 거 골라봐. 정문, 비문을 고르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있고요. 그래서 문법을 대충 할 수 없다, 절대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영작을 문법에 껴 넣은 이유는 뭐냐면 영작은 자유자재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너 이 문법 사항을 꼭 넣어서 그래서 이 영작해라. 그리고 그 문법 사항을 알고 있으면 그 영작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즉 문법 문제가 곧 영작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작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영작은 그냥 문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20%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해가 50%를 차지하는데 그 독해가 다 똑같은 비중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수능은 독해가 12가지 요형이 나오는데 얘네는 8가지, 7, 8가지 정도로 축약이 돼요. 수능하고 비슷하죠. 제목, 요지, 주제, 주장 찾는 거, 일치, 불일치 찾는 거, 그리고 빈칸 추론. 이게 수능에서 변별력이 가장 높은데 최근 추세가 공무원도 똑같이 빈칸 추론의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하고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순서. 글에 순서 맞추는 거 여러분들 싫어하죠. 그리고 삽입 문장 어디다 넣을래? 아니면 순서 ABCD 어떻게 맞출래? 그리고 연결사는 어떻게 넣을래? 뭘 넣을래? 역접이니 순접이니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수능과 비슷한 유형인데 이제 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이거죠. 빈칸 추론, 순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빈칸 추론, 순서였어요. 얘네가 변별력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기다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목, 요지, 주제, 주장 찾는 거는 이따 제가 여러분들께 그 팁을 좀 드릴 건데 이런 문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거시가 뭐니?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 그런 거 말고 거시적 관점에서 숲을 보란 얘기예요. 나무를 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다 보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독해를 빨리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기출문제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증 첫 번째 시험 유형과 난이도 이런 거는 좀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단기간 내에 합격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이게 궁금하잖아. 그러면 얘는 어떤 공부 방법으로 해야 올바른 것인가?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영어를 잘못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수학 문제 풀듯이 막 필기를 하면서 외워요. 그게 제일 잘못된 거고 또 독해를 하는데 나는 이 독해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끊어가면서 해석을 기껏 했더니 정답 틀렸어. 이런 경우 여러분 독해를 100% 완벽하게 하려는 습관은 버리셔야 돼요. 100%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논리력이 갖춰져 있으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문 독해력과 논리력이 병행이 돼서 그래서 독해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한쪽에만 정확하게 직독직해만 잘하면 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오해다. 선입견이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 홍보하고 광고하고 뭐 제 커리큘럼을 내 1년 커리가 이러니까 너네 나만 쫓아와,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거를 하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공부를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해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시던 나중에 혹시라도 뭐 토익을 보실 일이 있으시던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서 거의 다 뭐 광고, 홍보, 내 커리큘럼은 이러니까 나만 믿고 쫓아와 이런 홍보 영상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지양하고. 자, 일단 볼게요. 거두절미하고 어휘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니? 그거 말씀드릴게요. 어휘를 일단 기본 뜻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근 같은 거, 이 단어가 파생된 뿌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뿌리 어근을 좀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찍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붙어 있었더니 별로 좋지 않은 뜻이 많더라. 이런 거는 어휘 문제 풀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야. 근데 보기 중에 이런 게 있네? D2로 시작하는 거. 근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그럼 이런 걸 찍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근 공부를 좀 하시라는 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본 뜻 말고 여러분들이 구동사라는 걸 또 오해하고 계시는데 구동사는 뭐냐면
뜻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단어가 2개나 3개로 결합된 여러분들이 수거라고 오해하고 계신 그런 것들이 부동사인데 그건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시는 다이어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 나 0단어 외우는데 얼만큼 쏟아야 되니, 그리고 공부는 어디서 해야 되니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말이 점점 조금 빨라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 좀 볼게요. 제가 어근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좀 아까 어근을 알면 내가 시험보다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근은 좀 외워주셔라. 일단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캡이라는 거 여러분들 모자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모자라고 알고 계시면 독해하시다 보면 다른 뜻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자란 뜻으로도 물론 나오지만 그 외의 뜻,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어휘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뜻을 처음 외울 때 잘 외우시라는 거. 처음에 여러분들 캡은 머리라고 외우셔야 돼요. 여기 헤드라고 써놨죠. 머리, 모자 말고 머리라고 외우세요. 머리라고 외우시면 편합니다. 보실래요? 모자, 사람 머리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 근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야. 물건을 뒤집어 씌우는 건 뚜껑이죠. 그 다음에 새 꼭대기층에 있는 머리랑 비슷한 것은 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캡을 탑, 여러분들 아시는 TOP, 탑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 CAP로 시작한 단어, 캡틴이란 단어도 나오고 캡트이란 단어도 나오죠. 캡틴, 이건 많이 들어봐서 알 거야. 아메리카 캡틴, 뭐 영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두머리, 여기서도 이제 머리가 들어가죠. 짱.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캐피럴 하면 뜻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그 뜻을 외울 때 아까 다의어 외울 때 여러분들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 전혀 상관도 없는 애들이 막 파생되진 않아요. 다 원래 본 뜻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캡이 아까 머리라고 했잖아. 헤드라고 했잖아. 그래서 한 국가가 있는데 가장 머리 역할 하는 도시를 수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숫자도 머리 숫자죠. 머리를 뜻하는 말. 그리고 얘는 뭐냐? 대문자란 뜻은 갑자기 생뚱맞게 왜 나왔냐? 그 생뚱맞지 않아요. 여러분 문장을 딱 쓸 때 가장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 되죠. 그럼 이 첫 번째 글자는 나머지 뒤에 글자를 쭉 데리고 다니는 캡틴 역할을 하는 첫 번째 글자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대문자란 뜻이 거기서 파생이 되고요. 갑자기 또 생뚱맞게 자본은 왜 나오냐? 자본이 캡틴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 되게 중요해. 옛날에 야, 너 금수저니? 이런 말을 어떻게 물어봐요? 금수저니? 야, 너네 집에 소 몇 마리 있어? 양 몇 마리 있어? 이런 거를 금수저의 척도라고 본단 말이야. 우리 집에 소 30마리 있는데? 양 100마리 있는데? 그럼 걔 되게 부자란 말이지. 그래서 그 머리수, 소를 세는 그 소의 머리수, 양의 머리수, 그 머리수가 곧 걔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본의란 뜻으로 조금 바뀐 거죠. 그리고 또 머리에서 나온 뜻에서 사형의란 뜻으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capital punishment 하면 사형제도란 뜻이에요. 그러면 be sentenced to capital punishment 하면 사형 선고받다. 뭐 이런 뜻 되고요. 그럼 얘는 왜 나왔냐? 옛날에는 뭐 약물 주입하거나 총을 쏠 수가 없었으니까 죽이는 방법이 머리 치는 것밖에 없죠. 머리 쳐서 매달아 놨죠. 그래서 사형이라는 뜻이 나오고 머리 치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죠. 그래서 치명적이라는 뜻까지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캡을 머리로 외우셔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들을 암기하셔야지 그냥 무대뽀로 암기하시면 하루도 안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적어도 1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공부 방법을 좀 제대로 하시라는 거.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제일 쉬운 단어예요. 이번엔 woman. man이라는 단어 앞에 um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죠. 이것도. 근데 이제 B는 탈락되면서 woman이 된 건데 얘는 무슨 뜻이냐? man은 사람 남자잖아. 그런데 앞에 um은 자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궁 가진 인간, 그래서 여자란 단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항상 어근 위주로 하시라는 거. 어근은 나중에 어휘 문제를 풀 때 찍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근 공부 위주로 하셔라.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나 2시간 동안 단어 외워야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 짓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여기다 써놨죠. 하루 10분씩 한 달 30일 동안 공부하면 절대적 시간은 300분이 나와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나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늘 75분 외워야지.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4주 동안 외우면 그래도 300분이 나와요. 절대적인 시간은 300분 같지만 효과는 뭐가 높아요? 얘가 훨씬 높아요. 얘가 머리에 훨씬 오래 남아요. 왜냐하면 단어라는 것은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 횟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외웠던 애플이란 단어는 절대 까먹지 않죠.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왜 그래? 얘를 책상에 앉아서 75분 동안 외워서 그래? 그게 아니라 얘는 무진장 많이 반복했거든. 아기 때부터 계속 수백 번씩 들어왔단 말이야. 반복 횟수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멍청하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짜투리 시간을 계속 이용해서 무한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단어를 외우는 정석이고요. 여러분들 또 두 번째 좀 지울게요. 두 번째 부동사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부동사는 뭐냐? 자동사나 타동사가 뒤에 전치사와 부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단어가 2개 이상 혹은 3개 이상이 돼가지고 어떤 다른 의미를 형성하는 거를 우리 구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를 수거랑 관용 표현이랑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우리 예를 들면 업이라는 애를 우리 전치사로만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얘는 부사예요. 부사로 훨씬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업의 뜻은 첫 번째 completely, 완전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공부하다 보니까 make up, break up, dress up, spend up 이렇게 막 공부하다 보니까 나와. 근데 내가 이런 애들을 어휘집에서 외운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독해하다가 헐 어떡하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따로 외우지 마시고 업을 완전이라는 말을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만들어내다, 완전히 깨지다, 완전히 옷을 입다, 완전히 써버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멍청하게 외우는 거 아니야. 또 마찬가지예요. upward 이게 가장 기본 뜻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위로의 뜻으로. 하지만 완전이라는 뜻이 더 많이 쓰입니다. 부동사에서는. 그래서 위로의 뜻으로 보면 stand up 일어나 위로 일어나는 거죠. get up 이것도 누웠다가 위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up을 붙인다라는 거. 여긴 자동사에다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up이 위로의 뜻으로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가 증가하거나 양이 증가하거나 힘이 증가할 때도 그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increasingly의 뜻이지만 어쨌든 speed up 하면 속도를 내라, fill up 하면 가득 채워라 뭐 이런 뜻이죠. 양이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뭐 volume up 하면 뭐예요? 소리를 키워라, 소리 좀 높여라 라는 뜻이겠죠. speak up 뭐예요? 말을 좀 크게 해라 이런 뜻이겠네. 그래서 이거를 바보같이 stand up, get up 이런 거 공부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시험 볼 때 뭐라고 해? 기상하다 이렇게 시험 본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영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원래 뜻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상황에서도 쓸 수 있다. up은. 그래서 show up 하면 뭐예요? 눈에 확 나타나게 등장하는 거니까 눈에 띄다, 갑자기 툭 나타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 메이크업은 사전 찾아서 그 수많은 뜻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 찾으시면 여러분 10개도 더 나와요. 그거 다 어떻게 외워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만들어내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 외운 것도 아니지. 완전히에다가 만들어내다. 이건 원래 알고 있는 뜻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거의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독해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메이크업 여기 들어가죠. Different kinds of grasses and mosses. 다른 종류의 풀과 이끼들이 완전히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메이크업 이거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the plant life. 식물의 어떤 식물계를 완전히 만들어낸다, 구성한다 이런 뜻이겠죠. How did you put the makeup? 여긴 the makeup이니까 더가 붙은 걸로 봐서 명사로도 쓰였겠네요. 그죠? put on 하면 위에다가 두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당연히 your face가 빠졌겠죠. 너 어떻게 얼굴에다가 메이크업을 얹었니? 이런 뜻이겠죠.
이건 뭐야? 완전히 만들어내다 뜻에서 여자가 쌩얼이었어. 완전히 새로 만들어낸 거야. 그럼 뭐야? 화장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메이크업이 화장이란 뜻이 되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동사를 공부하시라라는 거, 무식하게 그 수많은 뜻을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암기가 필요한 건 구동사가 아니라 제가 여기 confor하고 비교해놨어요. 관용 표현은 좀 외우셔야 돼. 관용 표현은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쟤처럼 짜집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건 시험에 나왔던 중요한 표현들인데 not dry behind the ears 하면 뭐예요? 그 직역하면 귀 뒤에가 마르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 귀 뒤에가 마르지 않았대. 무슨 말이야? 모르겠지? 그래서 이런 건 외워줘야 돼. 이게 관용 표현이고 이게 수거야. 얘는 수거가 아니라 구동사입니다. 구동사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 뜻에 충실하면 되고. 그럼 얘는 뭐냐? 귀 뒤에가 아직 안 말랐대. 젖어 있대. 무슨 뜻이에요? 응? 여러분 포유류가 사람 포함해서 포유류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으면 머리털이 다 젖어서 나오지. 애기들 깐난쟁이 애기들 되게 못생겼잖아. 다 더 젖어가지고. 그리고 걔가 계속 애송이 상태로 있어. 계속 어린 애기야. 그러면 이런 말도 쓰죠. 아유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이런 말 쓰죠. 이게 그거예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피가 묻어 있으면 젖어 있다는 뜻이고 태어났을 때 그 젖은 상태가 아직도 그대로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어떤 뜻이냐면 사회초년생이나 어떤 아주 애송이들 이런 애들 비하하는 말이란 말이야. behind bars 이거 이따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건데 behind bars도 잘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감옥에 있는 수감 중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얘는 왜 이런 뜻이 나오냐? 이것도 이해하면 좋은데 bar는 막대기를 뜻합니다. 막대기. 자, 이게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막대기가 있고 막대기로 방을 만들어 놨어. 근데 그 막대기 뒤에 이 막대기 앞에 있으면 안 되고 막대기 뒤에야 behind니까 그럼 막대기 뒤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거야. 막대기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건 막대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behind bars 하면 감옥에 있는 이라는 관용 표현이 돼요. 이런 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암기가 빨라지죠. 근데 설명 없이 여러분들이 무작정 암기하면 당연히 못 외웁니다. 천재가 아니고서야. 우리 중에 천재는 없어. 나를 포함해서. 그죠? 그래서 관용 표현은 이해랑 암기가 병행돼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동사랑은 좀 다르다. 얘는 암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어쨌든 관용 표현이든 구동사든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 이용하시라는 거. 반복 횟수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 이건 뭐냐면 좀 아까 나왔던 behind bars에서 bar의 뜻이 사전 찾으면 이렇게 엄청 나와요. 근데 독해할 때 다 다르게 쓰일 건데 내가 이걸 다 어떻게 외울 거냐. 토 나온다고. 그래서 영어가 점점 싫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뜻을 제대로 외우시면 돼요. bar의 가장 기본 뜻은 막다라는 뜻입니다. 차단하다, 막다. 그래서 막는 기능을 하는 명사 막대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막다에서 막대기. 그 막대기를 저 도둑놈 못 들어오게 문에다 걸었어. 그럼 빗장이나 울타리가 되는 거죠. 나쁜 놈을 가둬두는 막대기로 사용을 하면 감옥이 되는 거고 못 들어오게 막았어? 장애물. 그렇게 동사로도 활용돼? 방해하다, 감금하다. 여러분들 모든 명사는 동사랑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동사 하나만 되는 애도 있는데 명사형이 따로 있어서 대부분은 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hand. 얘가 명사로 손이잖아. 근데 독해하다 보니까 분명히 동사 자리에 있어. 그럼 빨리 바꿔야지. 손으로 뭐 하라 할 수 있니? 건네주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헤드도 마찬가지죠. 아이도 마찬가지고. 얘 눈으로만 알고 있지. 근데 독해하다 보니까 동사 자리에 아이가 나와. 그럼 얘 어떡할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문장 아니야?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 아이가 동사가 되면 눈으로 보다가 되는 거죠. C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명사, 동사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학생들이 오해하고 잘못 공부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또 감금하다, 막다, 제재하다. 그래서 그런 뜻도 나오고요. 그래서 또 술집은 오늘 바에 가서 한잔 할까? 그런 뜻도 있잖아. 그때는 왜 또 갑자기 막다에서 나오냐? 여러분 바텐더하고 손님 사이가 막혀있는 데가 바죠. 맞죠? 그래서 바 거기 막혀있는 거기다가 술을 한 잔씩 올려주잖아. 여러분 호프집 같은 치킨집 같은 데를 바라고 하진 않죠. 거기는 막혀있는 데가 없잖아. 그래서 막다의 기본 뜻에서 이렇게 엄청난 뜻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이어 되게 못 외운다고. 그래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고요.
자, 일단 그래서 어휘 설명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갔네, 지금. 문법이랑 구문 논리력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문법은, 제가 문법을 되게 사랑하는데, 문법은 체계적이고 되게 과학적이에요. 얼렁뚱땅이 없어. 그래서 수학처럼 답이 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시게 되라고. 얘도 여러분들 문법은 시간 들여서 엄청 외워야 돼. 아니에요. 얘도 이해가 절반입니다. 이해가 절반 이상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릴 때 공부를 잘못 시켰어. 대부분의 이렇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 까는 얘기가 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못 시켜갖고, 야, be going to는 미래를 나타내고 얘는 will이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외워라 라고 하죠. 근데 그게 되게 잘못된 게 will이랑 똑같지도 않고, 그리고 얘는 왜 be going to가 미래를 나타내는지를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걸 설명 안 하고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싫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to 동사 원형을 쓰면 미래 일을 암시합니다. 미래 일을. 그럼 이거 하는 것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거 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꼭 걸어가다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해 나아가다 이런 것도 다 go를 쓰니까. 그러면 학교를 관두는 것으로 가는 중이래요. 그 말은 곧 관둘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뭘 보냐면 여기 be going to, be likely to, be about to. 제가 예를 써놓은 거예요. be supposed to, be intended to, be able to, be liable to. 이거를 무식하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요걸 아셔야 돼. be 어쩌고 저쩌고 to 부정사를 쓰면 얘는 다 미래 아직 안 한 거구나. 곧 할 건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물론 다 외우면 좋죠. 정확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뭐 할 예정인지, 뭐뭐 할 작정인지, 뭐뭐 할 수도 있는 건지, 뭐뭐 하기 쉬운 건지 어쨌든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독해하다가 내가 봤는데 내가 be liable to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 막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뭐라고 해? 곧 퀵할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독해하실 때. 아시겠어요?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문법 사항이 뭐야? be 어쩌고 저쩌고 to 하면 곧 일어날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 구문은 뭐냐? 여러분 문장 길어지면 또 토 나오죠?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문장이 내가 여태까지 한 줄짜리에서 갑자기 독해를 하는데 네 줄로 넘어갔어. 그럼 이거 어쩔 거냐? 근데 막 동사같이 생긴 얘기 여기저기 막 퍼져 있어. 근데 진짜 레알 동사는 딱 한 개죠. 영어의 문장의 동사는 딱 하나야. 그럼 그 동사 찾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휘를 몰라. 아무것도 몰라. 모르더라도 지문 어려운 거 하나 갖다 놓고 진짜 동사 찾는 연습만 한번 계속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나도 모르는데 사전 찾지 말고 그냥 동사가 어디 있는지만 찾아보세요. 줄이 이렇게 막 적어도 5줄, 6줄짜리 한 문장이 있다? 동사가 여기 있네? 이것만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만 찾으면 독해력이 굉장히 올라가요. 거기다가 동사 찾기랑 제가 하나 더 써놨죠? 후치수식이 관건이다. 후치수식이 뭐냐면 영어는 한국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뒤에서 꾸며주는 게 있어요. 여기 명사가 있는데 얘가 주어같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동사가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주어는 여기 있는데 명사는 여기 있는데 동사가 쭉쭉쭉 해서 저가 있어.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지.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이야. 이걸 뒤후자 꾸며준다 그래서 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꾸며주기 때문에 자꾸 문장이 길어지는 거야. 그럼 뒤에서 꾸며줄 때는 전치사구, 전명구라고 하죠. 전치사 명사구, 관계대명사절, 투부정사 구 이런 거밖에 없거든. 몇 개 없어요. 그럼 그거 찾는 거 연습 몇 번 하면 또 독해력 금방 올라가요. 이것도 연습 어떻게 해? 어려운 질문 갖다 놓고 관계대명사 붙어있는 거, 전치사 명사구 다 괄호치는 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해석은 하지 말고. 그러면 구문 실력이 금방 상승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공부하시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논리력도 제가 키우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논리력은 사실 타고나는 경향이 좀 있어. 아니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책을 많이 읽었던 애들이 논리력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우린 이미 지금 20살이 넘었고 이미 늙었는데 논리력 어떻게 키울 거니? 그래서 성인들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게 뭐야? 기출문제로 완전히 분석해서 내가 고른 답이 왜 틀리고 왜 안 되는지를 반드시 그걸 깨우치라는 거. 그걸 하다 보면 논리력이 생겨요.
여러분 이 논리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해석을 다 했다고 완벽하게 했다고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야. 내가 해석을 분명히 잘했는데 정답 맞춰보니까 답이 틀려 내가.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거야? 분명히 해석 똑바로 했거든. 논리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국어 다 잘하잖아. 한국말 못한 친구가 어딨어? 근데 국어 시험 보면 어때요? 다 100점 맞아요? 아니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 미국 애가 있어. 미국 애한테 내가 공무원 시험지 줬어. 걔 보고 풀어보라고 했어. 걔 다 맞아? 절대 그렇지 않죠. 논리력의 차이죠. 해석을 다 했다고 해서 맞출 수는 없어요. 다 맞출 수 없어. 논리력이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아시겠니? 그러면 발췌독 연습을 저랑 같이 리딩을 하면서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답 분석도 하고 발췌독은 또 뭐냐?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쓰냐 너는? 설명드릴게요. 발췌독은 뭐냐면 내가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고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고를 줄 아는 거예요. 그것만 골라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정답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괜히 필요 없는 말 이거저거 다 읽다 보면 머리만 혼란스러워지거든. 정말 필요한 정보만 딱 고르면 답이 금방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오답을 피하기 위해서. 보기를 보면 여러분 매력적인 오답이 꼭 껴져 있죠. 출제자가 문제 낼 때 야, 너 이것도 답해봐. 틀리게 할게. 이런 의도로 내는 매력적인 오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췌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공부하시면서 그것도 같이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너무 길어졌네. 그래서 요 마지막 요건 뭐냐면 그 발췌독과 논리력이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2017학년도에 기출됐던 문제고요. 내가 지어낸 문제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실 건데 보기만 해도 토 나와. 글자가 갑자기 작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필요한 정보만 얻어가라. 내가 지금 이 단어도 모르고 이 단어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필요한 부분까지 골라내니? 연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물론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한 거짓말 안 치고 15초면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훈련 많이 된 친구들은 10초면 다 빨리 골라. 10초면 돼요. 그러면 남들보다 다른 문제 푸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지.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을 고를 확률도 제로가 되는 거고. 자, 한번 보실게요. 자, The French philosopher, 프랑스 철학자가 이렇게 주절거렸대. 또 볼게요. 미국의 윌 로저스라는 애가 또 이렇게 따옴표로 주절거렸대. 여러분들 기호를 잘 보세요. 이런 따옴표들. 누가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을 왜 갖다 쓰겠니? 자기가 하고 있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논거로 쓰려고 갖다 쓰는 거죠. 그럼 이런 말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얘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논거로 제시하려고 갖다 붙인 거지 걔가 정답은 아니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딜 찾으셔야 되냐면 그 빨리빨리 스킵하고 이제 여기다가 체크하시는 거야. 권윤아는 예뻐. but 근데 성격이 더럽대. 그럼 니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성격이 더럽대죠? but 뒤에가 중요한 거죠? 역접이 일어났죠? but과 however 뒤를 빨리 봐야지 그러면. 그럼 내가 필요한 정보는 어디에 숨어 있어? 여기에 숨어 있어. 그럼 발췌도 끝난 거죠. 여기서 끝난 거야. 특히나 recent research also suggests that 이렇게 시작하네. 최근 어떤 연구기관이 이렇게 that 이하해야 된다라고 제시했대. 그 밑에 문장 끝나고 또 보니까 one study found that 한 연구 결과가 that 이하라는 걸 밝혀냈대. 또 보니까 한 문장 끝났고 another study 또 다른 연구 결과가 found that that 이하라는 사실을 밝혀냈대. 그럼 이 자꾸 남의 연구기관에서 밝혀낸 얘기를 왜 자꾸 끄집어다 쓰는 거야? 역시 자기 논거로 쓰려고. 됐니? 여기에 답은 나와 있어요. but 뒤에 볼래요? Recent research also suggests that 최근에 연구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걔네가 뭐라고 했냐면 that 이하라고 말한 거죠. Reading habits, 독서 습관은 can have an effect on. 여기 중요한 표현 나오죠? have an effect on 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Our wallet, 우리의 지갑에. 지갑이 뜻하는 건 뭐야? 돈이죠, 돈. As well은 또한이라는 말이니까 뭐 굳이 내가 얘를 몰라도 상관없고 여기까지만 딱 하면
자, 다시 독서 습관이 우리 돈, 우리 지갑에 돈을 갖게 해준대. 거기에 영향을 준대. 아직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나 이것만 읽고 답고르기엔 좀 불안해 하면 그 뒤에 하나 더 읽어도 돼요. 한 연구 결과가 이렇게 결과를 냈대. 그럼 그 사람은 지금 한 말을 다시 번복하려고 이런 말 주워다 쓰는 거거든. 뭐라고 했대? 걔가 children and adolescents. 어린애들하고 청소년기에 있는 애들. 자, 근데 여기 후치수식 드디어 나오네요. 문장 주어 동사가 길어지는 이유가 뭐다? 여기 동사는 여기 were 여기 있는데 주어는 여기 있는데 여기 껴들어간 애가 있네. 이게 후치수식이라고 했죠?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이런 거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란 말이야. 그러면 reading habit, 아주 강한 독서 습관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은 were more likely to, 좀 아까 했네요. be 어쩌고저쩌고 to 부정사 뭐뭐 할 것이다, 곧 뭐뭐 하게 된다라는 미래의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배운 거 바로 써먹죠. 이렇게. 나 이런 거 외운 적 없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했죠. 그러면 be successful, 야, 성인이 됐을 때 성공하는 경향이 있더래. 성공하게 된다더라, 미래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지갑도 두둑해지고 미래에 성공하게 된대. 뭐 하면? 독서하면. 그럼 답 나온 거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왜 읽고 있냐고. 시간 아깝게. 자, 그럼 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때 제가 논리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앞에 보시면 주어가 전부 reading이야. 독서는 블라블라 다 똑같다고. 그럼 이걸 왜 읽고 있어? 얘를 읽는 게 아니라 보기 읽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 2, 3, 4번 리딩은 다 공통점이니까 차이점만 빨리빨리 캐치하시면 돼요. 어디?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뒤에 있다고. In educational institution, 교육기관, 학교나 학원 같은 그런 교육기관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income, 수입, 돈에 관련한 얘기냐? 아니면 요 3번도 뒤에를 보시니까 communication skill, 말하는 기술에 대한 거. 마지막 얘는 knowledgeable in social studies, 사회학에서 knowledgeable, 지식이 있는, 사회학에서 지식이 갖춰져야 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사회학, 웬 사회학? 여러분 여기서 키는 뭐였어? 지갑하고 successful이었죠. 그러면 그거랑 관련된 거 뭐야? income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읽을 때 다 읽지 말고, 이거 문장을 하나하나 다 해석하지 말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reading이란 주어는 다 똑같으니까 키워드만 빨리빨리 잡아내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야? 발췌독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도 못하더라도 하다 보면,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나만 좋은 선생님이라는 게 아니라 좋은 선생님 만나서 훈련을 하시다 보면 트레이닝 되면 여러분도 저처럼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너 이거 제일 쉬운 문제 갖고 온 거 아니니? 저 이거 일부러 7급에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9급보다 7급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잖아. 그래서 7급에서 가져온 지문이었고요. 2017년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여러분들께, 정말 공무원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험 기간 동안 YBN 공무원 영어 권유나랑 함께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